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세계 1위인데 방토막난 2차 전지 이 기업 큰돈 냅니다. 우리가 지금 2차 전지가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앞으로 회복 성장이 나올 수 있을까? 관세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이 시장에서 저희가 함께 이겨내는데 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그다음 우주항공,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관세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원래는 보편관세 10%에 이제 각 이 국가별로 상호관세가 들어가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상호관세율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 유예 및 추가 부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 시작이 34%였죠. 상호관세율이 34%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125%까지 올라간 겁니다. 사실 뭐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수출을.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뭐 아예 면제한 건 아니고요. 90일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동안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90일 뒤에 뭐 진행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 대신에 이제 10% 기본 모두 보편관세가 들어가는 거는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원래 이제 이번에 상호관세 들어가기 전에 총관세를 15% 정도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리스크였는데 이 10% 정도로 이제 진행한다고 하니 시장이 꽤나 안정화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상호관세 포함해서 총 25%였는데 여기서 이제 상호관세를 빼고 이 보편관세만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개별 업종으로 들어간 관세 25%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상호관세가 빠진 거지 모든 관세가 유예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좀 이용해 먹어라 중국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그냥 싫어서라기보다는 중국이 굽히질 않아요. 다른 나라는 그래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미안하다, 전화 좀 줘라 이러고 있는데 중국은 보복하겠다, 보복하겠다, 계속 보복만 하니까 짜증나서 올려버린 거죠. 어떻게 보복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폭탄에 대한 중국의 추가 84% 맞불 관세가 10일 발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트럼프가 34%에 플러스 50% 내가 관세할게 하니까 중국도 야 그럼 나도 84% 할게. 그래서 이게 125%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너네들가 84%래? 야 나는 이 플러스 더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로 추가 34%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중국이 34% 맞불을 놨고요. 그 다음에 나 추가 50%더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도 야 나도 50%더 할게 라고 또 맞불을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뭐 숙일 생각 없이 싸우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가 났죠. 야 일단 너네 다 멈춰봐. 야, 너네 잠깐 다 들어가 있어봐. 지금 쟤 때문에 지금 나 짜증나거든. 이런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중국과 1대1 무역 전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래도 중국 덕분에 좀 이득을 본 게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관세 때문에 시장 급락하고 폭락하고 있었는데 이 중국이 물러서질 않으니 트럼프가 화가 나서 일단 다 나와봐.
지금 쟤부터 지금 어떻게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주가가 유일하게 좀 그나마 덜 빠진 기업들이 있어요. 이 보편관세로 바뀌기 이전에 상호관세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도 덜 빠진 기업이 어디냐면은 그게 2차 전지였습니다. 왜냐면 미국 공장이 좀 많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야 수출할 때 큰일 나겠는데라는 인식이 많았다면 미국 공장 많은 2차 전지들이 오히려 준비를 잘 해놔가지고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거의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실적? 근데 올해 지금 1분기 지났는데 1분기 실적 분명히 저점 찍고 반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적 좋아졌나요?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매출 6조 2,650억 원, 영업이익 3,74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얼핏 봐도 실적이 올라온 느낌이 좀 들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138.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직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는 재고평가 손실이 없는 부분이고 지금 단가 자체가 더 내려가기 힘든 가격이다 보니까 이 온전한 영업이익을 좀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N 가이드라든가 등등 시장에 대한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이 이 매출 5조 9,425억 원, 영업이익이 810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상회를 한 거죠. 조금 상회한 것도 아니고 많이 상회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견조했던 주요 고객사향 물량 출하와 환율에 대한 상승 등등 해가지고 1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았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게 뭡니까? 2024년도에 안 좋은 거 단가 조정, 재고평가 다 조정받고 25년부터는 실적을 바닥에서 반등하고 바닥을 찍어주는 모습을 실적이 올라오는 걸 보여줘야 아마 주가도 충분히 25년을 저점으로 상승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시겠지만 이번 2025년 1분기만 실적이 견조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최소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이 아마 올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그래서 2, 3, 4분기도 실적이 계속 이 예상대로 나오는지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견조하면은 아마 26년도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24년 대비해서는 거의 뭐 7배, 25년 대비해서는 거의 3배 성장이 나오는 시기가 좀 우리는 기다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는 시기가 2026년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단가 조정, 25년도에 상승 준비, 26년도에 산업 사이클의 시작을 저희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중국이 조금 점유율이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 1월, 2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6.2% 하락한 38.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거죠. 물론 배터리 3사 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이거는 이제 중국을 제외한 겁니다. 왜? 중국에서는 중국 것만 쓰니까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성장한 12.2기가와트시를 기록을 했고요. 중국 CATL에 이은 2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시장 평균 성장률인 27.3%를 상회한 38.6%. 유독 잘 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점유율이. 그래서 3위에 올라왔습니다. 점유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체 배터리 생산에 나선 테슬라도 작년 11월부터
지표에 편입이 되고 생산 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러다가 뭐 중국 배터리한테 우리 다 먹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독점당하는 거 아니냐? 결국엔 중국이 다 먹고 다 독점하고 한국 배터리 싹 밀려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과거에 1900년대 이제 70년, 1980년 이 당시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한테 배터리 독점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쓸만하면은 그래도 얘네 걸로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미국도 결국엔 얘네 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합니다. 일본에서. 이 당시가 이제 아시겠지만 일본 버블 시기죠. 1986년 미쓰비시, 도시바, NEC, 히타치 등 일본의 대기업이 D램, S램 시장을 석권했고 그때 점유율이 거의 독점이었고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싹 먹고 있었어요. 이걸 과연 이 아성을 누가 무너뜨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일본을 견제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일본을 견제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너무 성장률이 빠르니까 일본이 미친 듯이 올라오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져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해서 제조업이 박살났을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박살난 제조업을 일본이 다 받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안 좋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텔, 모토로라 등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완패하고 무역 불균형 이슈가 증가했습니다. 일본이 그냥 정말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냥 이거를 미국이 이 견제하고 있는 미국이 과연 이걸 냅두겠냐? 아무리 얘네 기술력이 좋아도 냅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덤핑, 적게 말하면은 단가도 낮고 좋은 제품을 지금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너무 이거 피해가 심각하다. 얘네 이러다가 독점하겠는데? 그래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일본 반도체에 대해 불공정 무역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불공정하냐 아냐를 떠나서 이거는 그냥 얘네한테 그냥 꼬투리를 잡고 싶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가격을 높이도록 압박을 했고요. 미국 견제 강화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 일본이 잘 나가다가 미국이 계속 견제하고 건드리고 시비 걸고 하니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인텔이 세계 1위, 일본 기업은 후퇴하기 시작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그 당시에 성장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당시 경쟁국을 제재하고 압박하면서 점유율을 더 키울 수 없게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기술력이 너무 앞서 나가고 좋고 말고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견제하고 있고 내가 경쟁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떠한 것이 너무 잘 나가고 이거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먹히겠는데 싶으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뭡니까? 과거에는 러시아, 과거에 일본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중국이죠. 그래서 배터리 점유율이 동맹국 및 미국이 그 안에 중국의 점유율이 늘어날 수 없도록 계속 대응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리 얘네 배터리가 좋아도 이 배터리가 동맹국이나 미국 내에서 못 늘어나게끔 계속 대응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빈자리를 한국이 수혜볼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독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시로 좀 보자면 1900년대 자동차 시장이 미국으로 독점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독점됐나요? 1900년 그리고 1960년에는 그 당시 자동차 회사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가 자동차 시장 점유율 90%를 초과했어요. 그 당시에는 얘네 셋만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동차 회사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죠. 1970년대 도요타나 혼다가 특히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비나 품질을 앞세워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내 기업이 잘 나간다 해도 아시겠지만 진출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80년대에는 수입 자동차의 점유율이 26%. 그러니까 4대 중 1대는 외제차였다라 보는 거죠. 미국 차가 아니라 뭐 일본 차든 다른 나라 차였다. 특히 일본 브랜드의 영향력이 꽤나 컸습니다. 이게 원래 이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일본 제품이 상당히 견고하고 좋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미국 내에 진출한 완성차들끼리 점유율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뭐 15%, 20% 이런 식으로 뭐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그 뜻은 미국 내에서 컸다고 해서 미국 내에 독점 먹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국이 아니라면 미국한테 적대적이고 미국한테 싸우고 미국한테 시비 거는 적대국이나 경쟁국이 아니라면 과한 제재는 없고 서로 좀 공생관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배터리도 똑같은 거예요. 미국한테 적대적이고 미국한테 싸우자고 들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과한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중국 견제가 들어가는 거를 체크하면 한국은 오히려 수혜다. 한국은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25년을 잘 준비해서 26년까지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다. 그 대신에 계속 저랑 실적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2차 전지의 거품을 빼는 시기였고 2025년부터 안정된 단가, 뭐 니켈, 리튬, 코발트 다 떨어졌죠. 그리고 그 떨어진 가격으로 인한 저가형 전기차,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ESS, 자율주행 로봇 등 시장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오직 전기차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시장이 확대되면서 2025년 실적과 함께 저가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24년도가 단가 조정, 25년도에 저가를 잡는 시기, 그 다음에 중국 합작사 영향이 제일 작은, 왜냐면 중국 관세가 크니까 그 제일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저점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관세에 가장 준비가 잘 된 기업이 저는 2차 전지 완성차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공장을 거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다 지어놨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잘해놓은 기업이 있을까요? 그래서 2025년 1분기 실적 확인했죠. 괜찮네. 그래서 주가 저점까지 어느 정도 25년도에 다지고 나면은 26년 산업 사이클에 대한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 전지를 단순히 그냥 올해 얼마 올라가지 이게 아니라 큰 길에서, 큰 사이클 관점에서 추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보시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하나 딱 꼭 집어서 얘기하기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ETF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 ETF 있고요. 포스코에 치우쳐져 있는 ETF 있고요. LG엔솔에 치우쳐져 있는 ETF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엄청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진 않아요. 조금 다른 건데 뭐가 조금 더 비중이 많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전망한 수치가 눈으로 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체크해 가면서 25년도에 저가를 실적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진짜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시작되는지 매 분기나 매 시기마다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긴 산업 사이클로 봤을 때 사이클에 대한 저가에서 추세 우상향으로 가는 시기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시장 전망이라든가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적을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니 이메일은 적으라던데요. 그건 개인 식별용이고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별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정보는 적는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료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보시면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죠. 무료거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11일, 10일, 9일, 8일, 7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매일매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에 힘을 얻고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한테 바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